자, 120쪽에 937번부터 볼게요. 대표 문제를 쭉 같이 할 거예요. 937번부터 보자. 자, 얘들아, 어떤 수를 2배하여 10을 더한 수는, 그럼 여기서 일단 미지수를 몰아둬야 돼. 활용은 미지수를 뭐로 둬야 되느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주면 돼요. 여기서는 어떤 수를 x로 같이 식 세우면서 할 거 얼른 같이 풀어보자. 어떤 수를 2배, 어떤 수를 2배 하는데 어떤 수를 구하는 거니까 어떤 수를 x라고 두시고, 그죠? 그럼 어떤 수를 2배 하여, 그러니까 2x에다가 10을 더한 거죠? 10을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4를 빼야 돼? 넣어야 돼? 빼야겠죠? 이게 같다라는 거잖아. 이거 풀어주면 돼. 얘는 2x 넘어가서 자 x-2x가 되고 10 넘어가서 14가 되겠죠? 2x는 14가 되고 x는 7 이렇게 어떤 수가 나오는 거죠? 응? 색연필 있어요. 좀 이따 지금 수업 중이니까. 자 941번은 자 연속하는 이란 말이 나왔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 세 자연수야. 그러면 자 얘들아 여기서 미지수를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일단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x로 두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 연속하는이니까 얘가 얼마 작고 얼마 큰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긴 하는데 얘는 다 더하면 3x 더하기 3이 돼. 다 더하면. 근데 얘는 더하면 어떻게 돼? 1이 없어지죠? 1이 없어지고 3x 이렇게 간단히 나오잖아.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나오면 가운데를 x로 두시고 x-1, x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안녕.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 말고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연속하는 두 짝수. 그렇죠. 짝수 또는 홀수. 그러면은 작은 걸 x로 두면은 그 옆에 거는 x 플러스 2로 두면 되죠. 그죠? 얘가 짝수로 나오면 여기 이만큼 큰 게 다음 짝수니까 항상 연속하는 두 짝수 이러면 또는 홀수 이러면 작은 걸 x로 두고 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세우면 편하게 나와요. 알겠죠? 이거를 그 방정식 활용, 특히 연속하는 문제가 나오면 미지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연속하는 세 짝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세 짝수. 세 짝수. 가운데를 x라고 두면 옆에 거는 x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미지수를 잡으라고. 알겠죠? 연속하는 말 나오면. 자 그러면 941번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어떻게 두라고? 12, 아니 식을 세워야지. 우리 식 세우잖아. x 가운데를 x를 두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두고 얘네 합이 얼마라고요? 39래. 그러면 합하면 이거 1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편해. 3x가 39라고 나오잖아. 그럼 x는 13 나오죠? 13 더하기 1. 그럼 이 가운데가 그치 13이 되고 얘가 12가 되고 얘가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활용이다.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고 근데 주로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46번 한번 풀어봐. 946 어렵지 않으니까 946 951 이쁜 거는 너희도 한번 해봐봐. 955 946 951 959 4개 한번 해봐요. 959까지 대표예요. 도형 문제니까 그렇게 뭐 새로운 건 없어요. 자 현재 윤이 나이를 먹게 되면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뭐 아빠도 연세를 드시고 엄마도 나이를 똑같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같이 먹게 되죠. 현재 윤이 나이는 10살이고 엄마는 10살 엄마는 40살. 어머니
소연이의 나이가 윤희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이냐? 몇 년 후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X년이 흘렀을 때 X년 후에 윤희 나이도 10 플러스 X가 되고 엄마 나이도 44 플러스 X가 되는데, 그죠? 이때 윤희의 나이가 어머니의 나이가 엄마의 나이가 윤희 나이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윤희가 윤희가 몇 배라는 게 엄마가 돼야 돼? 3배. 그러니까 항상 A가 뭐 B보다 이러면 뒤에 게 기준이 돼서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윤희 나이의 3배를 한 게 3배 10 플러스 X, 얘가 44 플러스 X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돼? 뭐 30 플러스 3X는 44 플러스 X, 2X가 14가 되나요? 그럼 7년 후에 엄마 나이가 윤희 나이의 3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59번은 가로가 세로보다, 그럼 가로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긴, 그럼 누구를 X로 둬야 돼? 누구 X? 가로가 세로보다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 가로를? 내가 계속 얘기한 뭐뭐 보다가 주인공이야. 뭐뭐 보다. 자, 959. 그리고 구하는 것도 세로 아니야? 그죠? 그럼 가로가 세로보다 2가 더 긴. 그럼 세로를 X로 두시고 가로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죠? 이렇게? 이때 둘레가 36이래. 그럼 둘레가 36이라는 얘기는 가로와 세로를 합한 거는 18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2배 하지 마시고 그럼 식이 커지니까 그냥 가로 세로만 더해. 이렇게. 근데 대신에 둘레를 반으로 나눠준 것을 더해줘야 돼. 그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죠. 얘가 16이 돼서 x는 8 이렇게 나오고 세로가 8cm나 이렇게 나오네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예금 문제도 갈게요. 당연히 예금은 처음에 돈이 적게 있어도 각 매달 적금하는 그 돈이 많으면 언젠가는 추월하겠죠? 그지? 자, 964번을 보시면 964? 얘는 얘부터는 새로 하는 거군요. 자, 같이 보자. 그럼 964번 같이 풀어볼게요. 현재 민재는 7,600원이 있고 소윤이는 3,400원이 있어. 그럼 민재가 현재는 더 많네요. 현재 민재는 7,600원. 소윤이는 3,400원. 근데 내일부터 민재는 400원씩, 얘는 400원씩 추가를 할 거고 하루에 원데이 날마다. 자, 그 다음에 소연이는 600원씩 적금을 한대요. 그러면 얘가 적금하는 양이 훨씬 더 많죠? 적금하는 양이? 금액이? 그럼 언젠가는 소연이가 민재를 따라잡고 더 많이 적금을 하는 날이 오겠지. 그죠? 이때 금액이 같아지는 것은 며칠 후냐 물어봤으니까 그 며칠 후냐를 X로 둬야 돼요. 얘를 X로 두면 X일 후에 금액이 같아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을? 7,600원은 현재 있었고 400원씩 X번을 더한 거랑 3,400원 소연이가 있었고 600원씩 X번을 더한 게 서로 금액이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식을 세울 때. 효민이 알겠어요? 자, 그럼 3,400원 넘어가시고 7,600원에서 3,400원 빼주고 600원 넘어가면 400원 넘어가니까 200원이 남죠. 200원 남고 얘는 얼마죠? 4,200원인가요? 200은 공 다 지워주시고 X는 21일. 21일 후에 금액이 서로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가 원가 문제는 필기를 좀 해주세요. 필기. 우리가 이제 활용을 풀다 보면은 가격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자, 가격의 종류가 총 125쪽에 필기를 좀 하면 가격의 종류는 크게 원가가 있고요. 정가가 있어요. 마지막은 할인가가 있어요. 원가는 뭘까요? 원가. 원래 원래 이제 뭐 서준이가 뭐 나중에 나이키 사장이 됐어. 매장을 차렸어, 강남에. 그러면 나이키 공장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서진아? 그러면 그 공장에서 띄우는 가격을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공장가가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공장가. 그죠? 근데 사실은 공장가 플러스 뭐가 있어? 뭐 서진이가 가는 데 드는 비용, 뭐 택시비나 또 뭐가 있어요? 가다가 또 먹겠죠. 배고프면 먹고. 그다음에 또 와서 매장을 또 차릴 때 매장 드는 임대료, 막 이런 것까지 사실 원가에 다 들어가는 거야. 10만 원을 가져왔다고 해서 원가가 10만 원 아니야. 근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중에 이제 어떤 CEO가 되면은 그런 것까지 다 쳐야 돼요. 원가에는 딱 물건 가격만 원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자, 그다음에 공장가가 있고, 그다음에 정가는 뭐야? 이제 이 공장가를 보통 P라고 써요. 프라이스의 P라고 해보자. P. 그럼 정가는 이익을 붙인 거죠. 뭐에다가 이익을 붙인 거야? 원가에다가. 그죠? 원가에다가 보통은 이익을 붙일 때는 퍼센트로 얘기를 하거든요. 퍼센트. 그럼 예를 들면은 원가에 10%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P 플러스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10%를 어떻게 표현하지? 100분의 10P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걸 더해야죠. 이익을 붙인 거니까. 그럼 얘를 간단하게 써보면 얘들아 PP가 공통이니까 공통이죠? 그럼 P로 끄집어내봐. P로 끄집어내면은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여기가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원가에다가 100분의 10P를 더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빼면 어떻게 돼요? 할인했다 뭐 이러면은 이거는 뭐 마이너스겠지만 10%를 할인했다. 그럼 빼는 거죠. 그죠? 100분의 10P를.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가격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가는 이익을 붙인 금액이죠? 이익을 플러스 시킨 금액이야. 근데 이익이 이제 퍼센트로 나올 건데, 그래서 만약에 X% 이익을 붙인 금액이다. 그럼 식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X% 이익을 붙였다. 그럼 P 금액에 100분의 뭐? XP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이익을 붙인 거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쓴 게 어떻게 뭐라고요? 정리해서 쓴 게 P랑 공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P를 앞으로 빼내고 이게 바로 뭐야? X% 이익을 붙인 금액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정가가 되는 거야. 얘가 의미 있는 게 뭐라고? X% 이익 붙인 금액이라고. 얘가 그 이익 붙인 금액을 우리가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거 붙여서 그래. 이거 붙여서 얘를 정리한 게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정가를 터무니없이 뭐 갑자기 뭐 500원짜리를 50만 원에 팔면은 50만 원? 몇 프로죠? 하여튼 이렇게 팔 수도 있잖아. 팔면 너무 그런가? 아무튼 이러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야? 그치? 500원짜리 50만 원 팔면? 그럼 이제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갈 거 아니야? 할인을 하겠죠. 파격 할인. 여기서 막 90% 할인해도 90% 할인해도 엄청 많이 남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막 파격 세일하고 거의 90% 하잖아. 그래도 다 남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할인은 어디서 할인을 해야 돼, 얘들아? 할인은 어디서 해야 될까? 원가에서 해야 돼, 정가에서 해야 돼? 정가에서 하는 거야. 정가에서 할인하는 거지 원가에서 할인하는 바보 같은 사람 없겠지? 그럼 자기가 완전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 정가에서 아주 이익을 극대 얘를 엄청 크게 해서 일단 엄청 큰 금액을 만들어 놓고 파격 세일하면 이제 그래도 남는 거지. 이게 싸게 파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할인은 정가에서 할인하는 거예요. 정가에서 할인하고 그럼 R% 할인했다 이러면 또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 R% X% 이익을 붙이고 그럼 정가가 뭐였어? 1 플러스 100분의 X가 정가였는데 여기다가 다시 R% 할인한 거니까 뭐가 붙어야 돼? 1 마이너스 할인은 마이너스예요. 요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R% 할인한 가격이 되는 거죠. 알겠어? 준현 알겠어요? 네 번째 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익이라는 것은 정가에서 뭘 빼는 거야? 정가에서 뭘 빼? 원가를 빼면 되죠. 또는 우리가 할인을 했으면 할인가에서 뭘 빼면 돼요? 할인가에서 원가를 뺀 게 보다 이익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정가에서 뭘 뺀다? 원가 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돼? P를 빼면 바로 원가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가에서 원가를 뺐다. 정가 X% 이익을 붙인 금액이 뭐 이런 금액이었다면 여기서 P를 툭 빼면 얘가 바로
이익이 된다는 거야. 원가를 쏙 빼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아무리 뭐 내가 떠들어도 문제를 풀어봐야 감이 오니까. 나 한번 풀어볼래요? 967번? 텀블러 문제?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967번. 아, 내가 이제 텀블러 사장이 됐다고, 뭐지? 인터넷 뭐라 그래? 네이버에서 파는 거 뭐라 그러지? 요즘 많이 하잖아, 인터넷 판매. 쿠팡에서도 팔고. 시그 세워볼래요? 자, 우리 같이 해보자. 여기서 구하는 게 뭐야? 일단 구하는 게 뭐지? 원가야. 원가를 x로 두는 거야. 원가를 구하는 거니까 원가를 x로 두자. 원가. 그러면 자, 텀블러를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럼 정가라는 것은 원가에 20% 이익 붙인 거죠. 그럼 x 플러스 원래 식은 100분의 20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x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를 묶어내면 1 플러스 0.2 다시 표현하면 1.2x 되는 거 알겠니? 1.2x 이게 이제 20% 이익 붙인 거 1.2x 요거 요렇게 그냥 붙여 그냥 요렇게 그리고 정리만 해 여기 x 묶어내면 되잖아. 근데 20% 이익 붙였다. 만약에 30% 이익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30% 여기에 30 들어가는 거 아니야? 1.3x. 그렇지 1.3x 뭐 50% 이익 붙이면 1.5x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일단 정가가 1.2x래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잘 안 팔렸나봐. 그래서 2,400원을 할인했어. 그럼 할인가가 얼마야? 할인가는 1.2x에서 얼마를 빼야 돼? 이번에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빼래. 얼마를 빼? 2,400원을 빼면 이게 할인가죠? 이게 할인가야. 그럼 우리가 이익을 계산할 때는 정가에서 빼야 돼? 할인가에서 빼야 돼? 여기서 이익 계산할 때는 할인가에서 빼야죠.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그지?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익이 나오는 거야. 이때는. 자, 이때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8% 이익을 얻었대. 원가의 8% 이익을 얻은 거니까 하나를 팔 때마다 이거를 이제 팔 때마다 이익을 얻었어. 그럼 여기서 이익을 구하려면 뭘 빼야 된다고요? 뭘 빼? 할인가에서 뭘 빼야 된다고? 원가 x를 빼야지. 그래서 이익을 구하려면 이익 구하는 식은 할인가에서 빼기 x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얘는 0.2x 마이너스 2,400이야. 맞아? 이해됐어? 자, 이게 이 금액 이익이 뭐와 같대요? 거기 보면 이익이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8% 이익을 얻었대. 이 가격이 뭐와 같다는 거야? 원가의 8%와 같대요. 이해돼? 어떻게 되는지? 얘가 그럼 원가의 8%는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 원가의 8% 원가가 x였잖아. x 8%잖아. 100분의 뭐야? 8x죠. 100분의 8x가 원가의 8%잖아. 맞아? 이거랑 뭐랑 같다는 거니? 얘랑 같다는 거 아니야? 같다. 이렇게. 원가의 8%랑 우리가 여기서 할인하고 나서 원가를 뺀 금액. 즉 이익하고 여기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까요? 0.2x 마이너스 2,400은 0.08x죠? 여기다 뭘 곱해야 돼? 10을 곱하는 게 좋아? 100을 곱하는 게 좋아? 100이죠, 100. 100을 곱하면 얘가 20x가 될 거고 얘는 24000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8x가 되겠네요. 맞아? 100 곱했으니까. 자, 그럼 이항을 하고 또 이항해서 20x에서 8x 빼고 24만 원인가요? 그죠? 얘가 12x가 돼서 24만 원.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만 원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러면 처음 원가가 2만 원이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뒤에 할 게 많아서 이거는 이제 좀 숙제로 연습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71번 볼게요. 자, 이런 거 증가감소 문제는 증가감소. 자, 올해는 어쩌고저쩌고. 올해
올해가 나오고 항상 작년이 나와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미지수를 누가 주인공이라고 했어? 올해는 작년에 비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자, 그렇지. 작년이 기준이야. 작년이. 올해가 기준이 아니야.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뭐 10%가 늘었고 뭐 10명이 줄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작년을 기준으로 미지수를 세우는 거야. 준이 알겠어? 자, 그러면 거기 971번을 봐봐. 올해 남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12%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했대. 자, 그러면 그래서 감소했는데 작년에 전체 학생이 275명이래요. 자,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작년이야. 그리고 구해야 되는 게 남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남학생 구하는 게 올해 남학생 수지만 미지수는 작년의 남학생 수로 구해야 된다는 거야. 기준은. 그러면 여학생은 몇 명이 있는 거야? 작년에는. 합해서 몇 명인데? 275명이거든? 그러면 남학생을 X로 뒀으니까 여학생은 275명에서 X를 뺀 사람, 요만큼이 이제 여학생인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또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몇 프로 증가했대요? 12% 증가했대요. 12%.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12% 증가. 남학생은 올해는 남학생 작년에 비해 12% 증가했고 얘는 몇 프로 감소했지? 8% 감소. 이때 작년에 비하여 8명이 결국엔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올해는 얘는 증가하고 그죠? 얼마 증가했고 감소해서 증가 감소한 인원이 결국에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거야? 몇 명이래? 8명이 증가했대. 8명. 잘 봐봐. 그러면 남학생은 몇 프로 증가했다고 했어? 12%. 그럼 남학생의 증가 인원은 몇 명이야? 100분의 12x가 증가한 인원이지. 플러스 해주고 여학생은 몇 프로 감소했어? 8% 감소했네. 그러면 여학생 감소 마이너스 100분의 8. 그렇지. 여기 몇 명? 275 마이너스 여학생 거 넣어야죠. 그죠? 그랬더니 결국 증가 감소해서 몇 명이 증가했대. 얘는 증가한 인원이고 얘는 감소해서 증가 감소해서 결국 몇 명이 증가한 거야? 8명이 증가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식을 증가 감소분만 해서 풀면 되잖아요. 자, 여기다 뭐 곱해야 돼 이제? 100을 곱해야 돼. 100. 양변에 100을 곱하고 12x 마이너스 8에 275 800 이렇게 있네. 얘를 쭉 풀어주시면 8 곱하기 275 하면 돼요. 자, x는 먼저 4로 약분해줘. 4. 그럼 계산하기 쉽게 4, 3, 12 275 마이너스 x는 4로 약분하면 200. 좀 간단해지죠? 그럼 275 두 배 하면 얼마야? 5, 20 7, 24, 15 550 나오네. 550 마이너스 550 플러스 2x 3x 200 이렇게 되고요. 그럼 5x 3x 2x 넣으면 5x가 되고요. 550 넘어가면 750이 되죠? 750. 따라서 x는 몇 명이야? 150인가? 150. 150명이 되는 거야. 그럼 x가 뭐였죠? 작년에 남학생 인원이. 그죠? 작년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작년이니 올해니? 문제를 봐봐. 작년이야? 올해요. 그래서 x를 보면 안 돼. 이 x에다 몇 프로 증가한 거 붙여야 돼. 12. 몇 프로 증가했어? 12%. 응? 12% 증가한 거 아니야? 그죠? 8명은 그러면 안 되고 8명 전체에 대한 거고 150명의 12%를 추가한 것을 올해 인원으로 해서 구해야 된다고. 항상 문제는 작년 거를 미지수를 두되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올해란 말이야. 올해. 알겠어? 이거 조심하시고. 그럼 150명의 12%는 몇 명일까요? 계산해보면 몇 명이야? 공 약분해주고 5, 20, 5, 35 18명이네. 그죠? 18명이 12%야. 12%. 그러면 150명에다가 18명을 더해준 게 답이 된다고. 168명으로.
그 다음에 126쪽 유형 10으로 갈게요. 과부족 문제 할게요. 과부족. 자, 과부족은 과하고 부족한 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자, 975번은 자, 여기서 쿠키랑 사람이 있어, 그죠? 뭐 6개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뭐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고, 자, 그러면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과부족 문제, 특히 과부족 문제 풀 때는 이제 미지수를 뭐로 둬야 되냐, 그게 또 핵심이거든요. 자, 개체수가 여기선 쿠키가 있고요, 사람이 있어. 보시면 쿠키를 친구들한테 나눠줘, 그죠? 그럼 쿠키가 많아, 사람이 많아? 많은 게 쿠키야, 사람이야? 쿠키가 더 많죠? 그러면 개체수가 작은 거 있죠? 이 미지수 x는 개체수가 작은 거 두는 거야. 많은 거 두는 게 아니고 개체수가 작은 거. 그러면 여기서는 쿠키야, 사람이야?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x로 둬야 돼. 그래야 쿠키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쿠키를 x로 두면 사람 구하기 힘들어. x로 표현하기가. 자, 나중에 이런 문제도 나와. 텐트가 막 있어, 텐트가. 항상 사람이 미지수는 건 아니야. 텐트가 있고 텐트에 사람이 뭐 5명씩 잔대. 뭐 여기 뭐 5명 자다가 뭐 8명이 남았어. 그러면 뭐 텐트 수는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때는 텐트가 많아, 사람이 많아? 텐트가 많아요? 네, 사람이. 사람이 많죠, 사람이. 이때는 텐트 수를 x로 줘야 되는데 텐트가 개체수가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게 텐트하고 사람, 그 다음에 쿠키하고 사람, 사탕하고 사람 이렇게 나오면 사탕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을 x로 두고, 이때는 텐트가 더 개체수가 작으니까 텐트를 x로 두고, 그때 다르다고. 자, 개체수가 작은 것을 미지수로 두시고 x, 사람. 자, 쿠키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표현을 해볼까요? 자,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남는데, 자, 그러면 한 사람당 쿠키를 10개씩 받고 쿠키가 몇 개가 남았어? 6. 6개가 나. 이게 쿠키수 아니야? 맞아요? 이게 쿠키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8개씩 나눠주면 8개씩 나눠줘. 8x. 그죠? 8개씩 나눠주면 6개구나. 6개씩 나눠주면 10개가 만들어내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남았잖아. 10개나 남았으니까 8개씩 준 거야. 그랬더니 한 명은 한 개도 받지도 못했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8개씩 받은 사람이 X명이 아니고 몇 명이라는 거야? 아니지, 그건 8개씩 받는 건 동일하고 사람 수가 X명이었는데 한 명은 아예 못 받았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X명이 있었어. 근데 얘는 아예 못 받고 나머지는 8개를 받은 거야. 8개 받은 사람 몇 명인 거야? X-1명인 거죠. 얘 빼고 얘는 못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X를 쓰면 안 되고 X-1이라고 써야죠. 이게 같다. 쿠키 수는 누가 먹지 않는 한 동일하지. 갑자기 줄어들면 누가 먹은 거지. 자, 그래서 8개. 그러면 X는 몇 명이냐 물어봐. 일단 구한 다음에 여기서는 쿠키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제 X 구한 다음에 쿠키 수 구해야죠. 자, 그래서 8X 분배하고 6X 플러스 10 되고 8X를 두고 6X 넘길게요. 2X 되고 X는 얼마? 9개. 아, 사람이 9명. 사람이 9명이면 쿠키는 6, 9, 54에 64개의 쿠키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죠? 음. 976번 한번 해봐. 그 밑에 거. 가부족 문제는 한번 해봐봐요. 학생들에게 찹쌀떡을 나눠준대. 자, 식을 어떻게 세웠나? 누구를 미지수로 주라고요? 학생이야, 찹쌀떡이야? 누가 개체수가 작아? 학생이 작아, 찹쌀떡이 작아? 그럼 학생을 X로 둬야 된다 그랬죠? 학생을 X로 두고 학생이 X. 그럼 찹쌀떡은? 찹쌀떡 요즘에 옛날에는 찹쌀떡을 막 아저씨가 새벽에 팔았어요. 모르죠 너희. 근데 뭐
하여튼 찹쌀떡을 밤에 아저씨가 막 이렇게 이만한 그 판때기 같은 데에다가 돌아다니면서 새벽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요즘에는 신고당해요. 그렇게 팔면은 밤에 새벽에 막 그 아저씨가 막 큰 소리로 떠들거든요. 찹쌀떡 사라고. 그러면 맞아 그렇게 막 크게 불러.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자다가 출출하잖아. 그럼 이제 아저씨 불러서 메밀묵도 팔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아저씨 불러서 먹고 어릴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 시끄럽다고. 무서운 세상이야. 그런 추억이 없어요. 요즘 아저씨들 다 사라졌잖아. 너희가 모르는 거 보면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요즘에 워낙 또 험하니까 밤에 또 누구를 불러서 세우다가 그 험한 일 하면 어떡해. 요즘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튼 찹쌀떡이 있고 학생을 X로 하면은 5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는데 그럼 찹쌀떡은 어떻게 되겠어? 5개씩 나눠주면 12개가 남고 5x 플러스 12가 될 거고 7개씩 나눠주면은 부족하네요. 그죠? 18개가 부족하다. 빼줘야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것은 학생수예요. 그냥 x 구하면 되겠네. 따라서 2x가 30이 될 거고 x는 15명. 학생은 15명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속시 이제 갈게요. 거속시. 거속시는 외워야죠. 거속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 거리 이 마우스만 잘 기억하면 돼요. 마우스. 여기에는 거리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속도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일단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부모한테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 곱하기 거리를 뭐로 나눠? 시간.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 맞아요.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어떻게 구해? 시간은 거리 나누고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마우스 안에 다 들었어. 그래서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 그러면 속도분의 거리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단위예요, 단위. 단위. 얘들아, 단위가 주로 속도의 단위를 보면은 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10km/s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1시간에 10km. 1시간에 10km 간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단위 시간, 1시간 동안에 10km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킬로미터는 되게 거리가 큰 단위잖아요. 그러면 같이 다니는 게 시간으로 같이 다녀. 이런 거 봤어? 10km/분 봤어요? 이런 거 없어. 얘는 1분 동안에 10km 간다. 이런 거 10km/초. 물론 엄청 빠른 엄청 빠른 애들은 1초에 10km 가면 엄청 빠른 거 아니야? 이거는 엄청 빠르겠죠. 우주선 같은 거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다니는 게 km/s고 그다음에 10m/, 뭐랑 다닐까? 미터는 분 또는 많이 봤을 거 미터/분, 10m/초 이렇게. 그래서 미터랑 같이 다니는 건 분 또는 초고요. 키로랑 같이 다니는 건 시간이야. 이거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막 문제를 풀다 보면은 뭐 시속 5km인데 20분이 걸렸다. 2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속으로 나왔어. 20 곱하기 5 하면 돼요, 안 돼요? 얘 봐봐. 시속 5km인데 20분이 가는데 20분 걸렸대.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20분이잖아. 그럼 만약에 그냥 곱하면 20시간 동안에 5km 달린 거죠? 엄청 차이 나죠? 20분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 시간으로 바꿔야 돼. 그럼 시간으로 바꿀 때는 20분을 60으로 나눠야겠죠? 3분의 1시간 걸린 거잖아. 그래서 이거 조심해, 이런 거. 20분이 걸렸는데 막 20 곱하고 있고 20분 추가로 해야 되고 20분인데 20분을 다 더하면 그냥 20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런 거만 조심하시면 돼. 효민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것도 한번 해볼까? 만약에 10km/분을 시를 분속으로 한번 바꿔볼까? 분속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분속 미터/분으로 바꾸자. 단위를 환산해보자. 어떻게 바꾸면 돼? 일단 10km를 뭐로 바꿔? 10km를 몇 미터야? 그럼 10km는? 1000미터잖아. 미터로 바꾸시고 이것도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1000미터.
자, 분속이니까 여기를 뭐로 바꿔야 돼? 얘가 시속 1시간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 60분으로 이렇게. 알겠어? 이게 단위 환산하는 방법이야.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시를 분으로 바꿔서 그대로 그냥 나눗셈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6분의 뭐야? 1000m per 분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10km per 시를 분속으로 바꾼 거예요. 알겠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을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뭐 내용들 또 자, 980번 볼까요? 그 내용 혼자만 풀면 재미없으니까 공부하기 전에 시간이 자, 980번하고 한번 쭉 풀어봐봐. 985, 988, 995 한 4개 지금 풀어봐봐. 그리고 풀어볼게. 980번 985 988 991 이거 네 문제 다 보속시 문제. 내가 얼마나 개념이 잘 잡혀있나 대표 문제만 하면 돼요. 천천히 같이 해보자. 자, 985번부터 볼게요. 985는 구점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km, 20km, 올 때는 시속 15km로 달렸더니 속도가 다르잖아. 속도가 다르니까 같은 거리를 지금 이동하는데 속도를 다르게 했어. 그럼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리겠어? 시속 20으로 가는 거야? 시속 15로 가는 거야? 15. 그죠? 15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랬더니 20분이 여기서 봐봐. 만약에 뺐더니 20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20분이잖아. 뭐로 바꿔야 돼? 20분. 플러스. 뭐라고? 플러스로 바꾸라고? 20분이잖아. 여기 시속이 아니야. 시속이 아니야. 980번에 985에 980번 980번부터 해야겠다. 980번부터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갈 때는 A, B가 있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시야 시. 그래서 올 때는 이렇게 했을 때는 시속 5km로 달려서 총 2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죠? 구하라는 게 거리. A, B 사이의 거리가 뭐냐 이거 물어봤잖아. 그죠? 그리고 주어진 거는 총 몇 시간이 걸렸다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 메인 식은 뭐로 써야 돼? 시간으로 식을 세우면 돼요. 시간. 총 얼마가 걸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치? 미지수는 X지만 자,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라고 하면 돼요?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걸린 시간. 4분의 X. 4분의 X죠. 4분의 X 플러스 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X 해서 합쳐서 얼마? 몇 시간? 2.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그래서 시간으로 식을 세우라고 몇 시간이 걸렸다 이랬으니까 그럼 이거 통분해주고 아니면 20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5X 플러스 4X는 20에서 40. 그죠? 그럼 9x가 40이니까 x는 몇 킬로? 9분의 40kg를 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들어가서 맞은 사람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몇 시간이 걸렸다. 시간에 대한 식으로 하면 돼요. 자, 985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간하고 여기서 나온 20분하고 속도의 단위랑 다른 거. 그래서 시간을 뭐로 바꿔야 된다?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985는 이번에도 왕복을 해.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 엄청 빠른데? 자, 갈 때는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이것도 거리 구하는 거야, X. 갈 때 이 왕복을 하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 근데 갈 때는 20으로, 올 때는 시속으로 해서 갈 때는 갈 때보다 20분이 더 걸렸대. 왜냐면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갈 때는 20km per 시로 달렸고요. 올 때는 15km per 시로 달렸어. 그 당연히 속도가 느린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해야 돼? 갈 때 걸린 시간.
시간이야, 시간. 갈 때 걸린 시간.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요? 준이야, 뭐분의 뭐야? 시간은? 시간은 거리분의 속력분의 속도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도. 거리를 속도로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야. 갈 때 걸린 시간은 뭐라고요? 그러면 거리가 x고 속도 20으로 달렸으니까 5분의 뭐? 20분의 x가 갈 때 걸린 시간이고요. 그냥 올 때 걸린 시간은 올 때는 5분의 뭐? 15분의 x인데 누가 더 오래 걸렸다고요? 올 때.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20분을 이렇게 더하면 돼야 안 돼요? 더 걸려. 얘가 더 큰 거야, 값이. 누구에다 20분을 더해야 돼? 갈 때. 여기다 20을 더한 게 서로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20을 더하면 돼야 안 돼요? 뭐를 더해야 돼? 20 하면 20시간 걸린 거야, 20시간. 말이 돼요. 자전거 타고 20시간 어떻게 가? 그지? 물론 갈 수도 있죠. 20분에 자전거 국도 대장도 하면 되겠네. X 해주고, 어디다 20분을 뭐로 바꿔? 시간으로. 몇 시간이야? 3분의 1시간이죠. 3분의 1시간을 어디다 더해? 좌변에다 더해, 우변에다 더해? 아니면 빼던가 아니면 더하던가. 일단 빼고 싶은 걸 하면 어디다 빼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속도가 더 갈 때가 더 빠른 거잖아. 근데 시간이 20분이 더 걸렸대. 언제? 갈 때가. 그럼 여기다가 20분 즉 3분의 1을 더하면 이게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다 더해야 되냐? 등호가 성립되려면 여기 좌변에다 더해야지. 좌변에다 이렇게. 소진이 알겠어? 그러니까 어디다 더해야 되냐? 그걸 또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시간으로 몇 시간이 걸렸다 이러면 시간에 관한 식으로 세우면 돼요. 시간 갈 때는 몇 시간이 걸렸고 올 때는 얼마고 전체 시간차가 얼마가 났고 시간으로 식을 세우면 돼. 미지수는 거리지만은 기본적인 멘트를 시간으로 세워주시면 되고. 자, 이거 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60 곱하면 되지 않을까? 60을 곱하면 60을 곱하면 여기가 60 이렇게 다 곱하는 거죠? 여기도 60, 여기도 60. 그럼 3x가 되고요. 얘는 20이 되고 얘는 4x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0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리가 몇 킬로다? 20km다 이게 나오는 거죠. 20km네. 2번이야 답이. 자, 그 다음에 991번 볼게. 991. 자, 우리가 이제 호수라는 이제 트랙 모양을 볼 텐데, 트랙이야, 트랙. 트랙은 뭐냐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한 바퀴 도는 거. 이때 둘레가 호수든 트랙이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2.8km인 호수를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거기다 밑줄 그을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 방향. 밑줄 그으세요.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다. 또 분속이 나왔네. 분속 60m, 비는 80m. 근데 둘레가 2.8km래. 그럼 뭐로 바꿔야 돼? 2.8km를 단위를. 분속으로 나왔어. 분속. A라는 사람은 60m per 분으로. 얘는 80m, B는 80m per 분으로. 근데 얘가 전체 트랙은 2.8km래. 뭐로 바꿔요? 미터로 뭐지로 바꿔요? 2,800m로 바꿔놓고요. 2,800m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갔기 때문에 언젠가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만나지 않을까? 그지? 그럼 그럼 만날 때는 뭐가 같죠? 거리가 같아? 속도가 다른데? 뭐가 같아? 만났어. 속도가 다른데 무슨 자꾸 속도가 같대? 시간? 그렇지. 이동한 시간이 같아야죠. 얘는 30분 가고 얘는 50분 가면 이게 언젠간 얘가 더 빨리 가는데 일단 둘이 이렇게 만났어. 만나면 뭐가 같다? 이동한 시간이 같고 그 다음에 둘이 이동한 거리 합이 뭐가 돼야 돼 이때는? 거리 합. 얘는 이만큼 가고 얘는 이만큼 가면 거리 합이 몇 미터? A, B 거리 합이 그렇지. 2,800m가 돼요. 2,800m 한 트랙이 나와야 돼. 거리 합이 한 트랙이 나와야 돼. 알겠어요? 자,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자,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때 먼저 정리부터 할까?
지금 우리가 이동하는 게 반대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방향이 있어. 첫 번째 반대 방향일 때는 요거를 쓰면서 해야 되겠다. 자, A는 60으로 얘는 느리게 가지 않을까? 60이니까 이렇게 갔어. B는 빠르게 가니까 80이니까 쭉. 얘가 좀 치우친 곳에서 둘이 만나죠. 그지? 자,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나면 거리 합이 몇 미터라고요? 거리 합이 한 틀에 2,800m. 그래서 둘이 만났어. 자,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거리 합을 보는 거야. 거리 합이 뭐라고? 한 바퀴. 한 바퀴 또는 한 틀에 거리 합이 한 트랙이 돼야 돼. 그리고 같은 게 뭐라고요? 같은 게 이동한 시간이 같은 거야. 그리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합이 뭐라고? 한 바퀴라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합이 한 바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이동해볼까?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두 번째는 같은 방향이야. 자, 같은 방향으로 두 사람이 이동을 해.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빠르게 져도. 자, A는 느리게 가는 60으로 해보자. 이거 60km 미터 퍼 분. 또 B는 좀 빨리 가. 80m 퍼 분. 근데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으로 간대. 또 B는 이렇게 가고, 자, A는 느리죠. 느리게 가는 사람은 자, 느리게 이렇게 슬렁슬렁 가는 거 아니야. 슬렁슬렁 가. 그럼 언젠가 B가 막 빨리 와서 누굴 따라잡겠지. 누굴 따라잡아? A를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 A는 막 슬렁슬렁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자, 여기까지 여기 B가 와서 다시 따라잡죠. 만난다고. 만나. 이 만날 때는 거리의 합을 봐야 될까? 거리 차를 봐야 될까? 거리의 차가 몇 바퀴가 되는 거야, 이때는. 자, 봐봐. A가 이만큼 갔잖아. 그지? A는. 근데 B는 A가 이동한 거리에다가 한 바퀴를 더 간 거야, 보면은. 뭐야? 자, B가 이만큼 왔고, 둘 다 이만큼 왔어. A도 이만큼 오고. 자, 둘 다 지금 이만큼 온 거야. 근데 B는 한 바퀴 더 돌고 왔잖아요. 맞아? 그러면 둘의 거리 차를 봐야 돼, 합을 봐야 돼? 이때는 거리 차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같은 방향일 때는 거리의 차를 보시고, 거리의 차가 몇 바퀴다? 거리의 차가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얘가 한 바퀴 또는 한 트랙. 알겠어? 반대 방향일 때는 거리 합이 한 바퀴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두 사람의 거리 차가 한 바퀴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 시간이 당연히 같겠죠? 이동 시간은 같다. 요거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이동 차가 주어 알겠어요? 차가 한 바퀴, 합이 한 바퀴.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자, 991번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왔다. 그럼 언제가 만나죠? 만난다. 만났을 때 상황은 만났을 때야. 얘도 만났을 때야, 그죠? 만났을 때 거리 합을 보시면 돼요. 자, 만났을 때 거리 합이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자, 이때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몇 분인지 그걸 물어보냐? X분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A가 60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60분 동안 60m per 분으로 이동한 거리는 몇 X야? X분 동안 이동했잖아. 몇 X? 거리 합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 거리에 관한 식을 세워야 돼. 그럼 A가 X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X? 준열아 몇 X? 얘들아 몇 X? X분 동안에 60m per 분 이동했어. 이동한 거리 60X죠. 60X. 여기 60X예요. 얘가 60X. 그다음 얘는 몇 X? 80X. 둘의 합이 몇 미터? 140이야? 2,800 아니야? 한 바퀴로 했잖아. 한 바퀴. 아, 둘이 합한 거? 맞아. 둘이 합한 거는 뭐죠? 140X가 되고 얘가 2,800m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쉽죠? 한만 보면 돼. 만났을 때 거리 합이 한 바퀴, 얘는 만났을 때 거리 차가 한 바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계산하면 몇 분 걸린 거야? 20분. 20분인가? X는 20분. 20분 후에 서로 만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기차 문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기차가 또 완전히 통과하는,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차 길이가 뭐 X미터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터널 길이는 기차 길이를 100m라고 하자. 100m. 터널 길이가 X미터라고 하면, 자, 기차가 어떤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기차가 이렇게 있어. 기차가 이제 터널이 지금 X미터야, 그죠? 이렇게. 그럼 기차가 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뭐야? 거리. 이동해야 되는 거리. 기차가 지금 이렇게 있어. 머리가 여기야. 여기 딱 입구에 있었어. 그래서 이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X미터만 가면 되나? 아니죠. 몇 미터를 더 가야 돼? 그럼 기차의 길이. 그렇지. 기차 길이만큼 자기 몸통까지만큼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100m? 맞아? 그래야 완전히 통과하지. 여기서 사람 내리면 사람들 여기 터널 갇히게? 그죠? 그지, 유민아? 자, 그래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뜻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터널 길이에다가 뭐를 더해야 된다? 터널 길이 플러스 기차 길이까지 완전히 이게 바로 통과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996번을 보시면은 초속이 나왔네. 초속 30m로 달리는 기차가, 초속이면은 얼마나 빠른 거지? 감이 안 오네. 초속으로 하니까. 길이가 600m인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25초가 걸렸대요. 이때 기차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구하려면은 거리, 속도, 시간,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잘 모르겠으면 써놔, 이렇게. 그리고 기차 길이를 물어봤고, 완전히 통과하려면 지금 다리 길이가 얼마야? 600m예요. 다리 길이가 600m고, 그 다음에 기차 길이는 몰라. 얘를 미지수 x로 줘야 되겠다. 그죠? 기차 길이를 x로. 자, 근데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대요? 25초가 걸렸대. 통과하는데 시간이 25초. 그지? 그럼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몇 미터라고 했어? 뭐 더하기 뭐라고? 뭐 더하기 뭐? 기차 길이에다가 터널 다리 길이를 더해야 완전히 통과하는데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25초가 걸렸다. 초속 30m야. 자, 이거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지? 식을 세워야지, 식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해도 되고, 또는 초 25초가 걸렸대. 그럼 뭐를 뭐로 나누는 게 25초라는 거야? 뭐를 뭐로 나눠야 돼? 시간이니까. 모르겠으면 짝짝짝 물리값을 적어놓고, 뭐 시간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니까,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속도를 30으로 해주고 x 플러스 600 해주고 얘가 25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맞아? 또는 이렇게 시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딱 적어놨는데 거리가 x 플러스 600이야. 속도가 30이고 25초야. 곱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곱한 게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어떤 식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물리값을 적어놓고 그럼 내가 편한 식이 뭘까 생각하고 그 거속식에 맞춰서 해주면 돼요. 여기는 요게 편하지 않아? 아니면 이렇게 주로 이제 시간이 나오면 이 시간에 관한 식을 제일 많이 써요. 시간에 관한 시간이 얼마가 됐다. 자, 그럼 이거 풀려면 30 옆으로 넘기면 되겠죠? x 플러스 600은 25 곱하기 30 그래서 계산해주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5, 3, 15에 750 x 플러스 600에 750이래. 그럼 x는 150 이렇게 나와서 기차 길이는 150m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997번 해봐.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돼. 초야, 초. 시속인데 초로 나왔어요. 한번 바꿔봐봐. 997번이야.
997. 자, 일단 단위가 다르잖아. 그죠? 997번은 내가 단위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주어진 건 시속이다. 시속 얼마? 180km야. 그러니까 1시간에 180을 가는 시간 속도 단위로 나왔어. 이때 거기 문제를 보면은 미터에다가 초가 나왔다요. 그죠? 거리는 단위를 보면 거리 단위가 미터고 시간 단위는 초야. 그러면 단위를 뭐로 바꿔야 돼? 미터 퍼 초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려면 자, 미터 퍼 초로 바꿀게요. 자, 얘는 180km 퍼 1시 1시간에 180을 간다는 뜻이야. 이거 나눗셈하고 똑같아. 이거 1분에 1시간에 180 간다 이런 뜻을 요 단위만 이렇게 킬로미터 퍼 시라고 쓴 거야. 알겠어? 그럼 초속으로 바꾸려면 180을 일단 뭐로? 킬로미터를 뭐로 바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돼. 그죠? 그럼 얘는 몇 미터야? 몇 미터? 18만. 엄청 크네요. 8만 미터. 자, 시간을 초로 바꾸려면 어떻게 뭐로 해야 돼? 60분이 1시간이고 60분에다 또 뭐 곱해야 돼? 60을 또 곱해야 돼. 이게 이제 3600초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때 그러면 미터 퍼 초로 바뀌죠? 이게 단위야. 이게 바로 180km 퍼 시를 미터 퍼 초로 바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단위부터 바꿔야 돼.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0 두 개 지우고 0 두 개 지우고 6 하나 지워주시고 여기가 뭐야? 3 나오고 맞아? 그리고 또 여기가 30이잖아. 그럼 여기가 6, 5 그리고 얘가 50m 퍼 초로 나와요. 단위가 50m 퍼 초야. 단위부터 무조건 바꿔주는 거야. 알겠니? 자, 단위 바꿨어요. 이제 시속을 쓰면 안 되고 얘는 안 돼. 단위를 맞춰서 50m 퍼 초로 바꿔주고 얘는 뭐로 바꾼다? 50m 퍼 초로 바뀐다. 자, 이제 문제를 분석하면은 자, 초속 50m로 달리는 기차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10초가 걸렸다. 자, 시간이 나왔네. 시간. 그죠? 자, 시간 몇 초가 걸렸다. 시간을 세워. 시간은 뭐분의 뭐? 속도분의 거리잖아. 자, 10초가 걸렸대요. 자, 속도 우리 구한 거 얼마야? 50으로 50m 퍼 초로 달리는데 10초가 걸렸어. 자, 얼마나 달려야 돼? 여기 달려야 되는 거리가 뭐라 그랬어? 터널 길이 또는 다리 길이랑 기차 길이 합한 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다리 길이 얼마야? 400. 400 플러스 x죠? 그죠? 400 플러스 x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50으로 바꾼 거는 해서 자, 50 넘기면 500이 나올 거고 400 플러스 x니까 x는 100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차 길이가 100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시간 단위, 이거 속도 단위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 나오는 거. 농도. 자, 농도의 정의부터 할까? 농도는 퍼센트 농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농도가 두 가지가 있어. 퍼밀 농도가 있고, 이건 잘 쓰진 않아. 얘는 공이 3개야. 공이 3개는 천이 전체라는 거야. 1000분의 뭐. 보통 바닷가 농도 할 때 하는 거죠. 이건 거의 안 써요. 그럼 얘는 공이 2개야. 그럼 전체를 뭐로 본다는 거야? 100으로 본다는 100. 퍼센트 농도는. 그러니까 농도의 정의는 소금으로 하면은 퍼센트 농도가 되고요. 자, 소금 물분해. 분모에 뭐가 들어가? 소금 물이 들어가요. 소금 물은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소금 플러스 물.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거. 그럼 분자는 뭐가 올라가? 소금 물에 대해서 소금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거를 비로 표현하는 게 농도죠. 그럼 여기 뭐가 올라간다? 분자는 소금이 올라가요. 소금. 근데 뭐 5분의 2 이러면 분수니까 얘를 곱하기 100을 해서 전체를 100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비를 보겠다. 이게 비잖아. 비. 100을 전체로 했을 때 나오는 비의 값을 농도로 하자. 알겠어? 이게 농도의 정의고 반드시 분자에는 소금이 들어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소금을 물을 들이부었어. 이게 너무 농도가 너무 짜 물이. 그래서 여기다 물을 막 부었어. 그러면 뭐가 늘어날 거야? 분자가 늘어나? 분모가 늘어나? 물을 부으면 분모만 늘어나. 물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분모가 늘어나면 농도는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줄어들죠. 그래서 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왜? 여기 있잖아. 물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물이 늘어나면 분모가 뚱뚱해지잖아. 그럼 당연히 값이 줄어드는 거고. 알겠어요? 그럼 소금을 막 들이부어. 그러면 누가 늘어나 이때는? 분자 분모 다 늘어나요.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근데 얘가 늘어나는 비가 더 큰 거죠. 얘는 물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소금만 구할 수도 있어야 돼. 소금만 구하기. 얘만 따로 구하고 싶어. 얘만. 어떻게 해야 될까? 얘만 구할 때는 농도를 일단 그대로 두고 소금물을 옆으로 옮겨봐. 옆으로 옮기고 100을 밑으로 내리는 거야. 이쪽으로. 즉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을 옆으로 옮길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소금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이제 농도라는 건 100 중에 얼마? 그거 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100 중에 만약 20%면 100개 중에 20개가 소금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전체 소금물에 대해서 100개 중에 20개가 소금이다. 이런 식으로 비가 소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왜요? 그냥 헷갈리면 소금을 구할 때는 소금물을 옆으로 올리고 100을 밑으로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두 개를 외우는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99번. 한번 또 해봐야죠. 해봐야 또 999번하고 1004번. 아니, 번호 되게 좋네요. 1004. 지금 해봐. 999랑. 일단 이거 하고 선생님하고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볼 테니까 999랑 1004 한번 해봐봐. 안 하고 있었네. 괜찮아. 자, 그 다음 1 볼게. 1. 자, 1에 관련된 거는 전체를 적어놔. 전체를 항상 물어본다. 전체, 완성된 거. 전체를 1로 봐야 돼. 완성된. 피니시. 완성됐다. 끝난 것을 항상 1로 봐야 돼. 그 다음에 또 미지수를 세울 때는 1의 문제. 전체를 1로 보고 두 번째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 하루에. 또는 뭐 1시간에. 이렇게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으로 잡아줘요.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으로 미지수를 잡아야 돼. 하루에 또는 1시간에. 그러니까 x 그러니까 1을 x만큼 하는데 원 데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의 양을 하루에 하는 일의 양 또는 1시간에 하는 일의 양으로 1시간, 1시간에 얼마만큼 일한다.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으로 미지수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얘는 바로 문제 풀면서 할게요. 자, 1800, 1008.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우주는 30일이 걸리고 시우리는 20일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우주는 얼마라는 거야? 전체를 항상 모르더라고 1로 두는 거 1. 그럼 우주는 30일이 걸려. 일을 끝내는데. 알겠어요? 그 우주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라는 거? 그렇지. 30분의 1. 그 다음에 시오리는 20일이 걸린대요. 자, 시오리가 빠르네. 자, 그럼 얘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20분의 1인 거야. 항상 전체를 1로 보시고. 자, 이때 우주와 시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완성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는가 그랬어. 번갈아 하면 한대요. 번갈아 하면 같이. 번갈아가 아니고 같이. 그리고 같이 하면은 하루에 둘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죠? 30분의 1과 20분의 1을 할 수가 있죠. 둘이 같이 하면. 알겠어? 여기다가 며칠을 곱해야 1이 되는 1. 전체가 항상 1이라고 이렇게 1이 되겠는가? 1로 하는 거야. 1. 완성됐다. 그럼 요거가 여기다가 둘이 같이 하는 일의 양에다가 날짜를 곱해서 1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 자, 이거는 통분하시면 얼마야? 50이야? 60 아니야? 60? 2x 넣어 3x. 여기 5인가요 그러면? 2 되고 5니까 x가 1. 그럼 x가 얼마? 10이 아니야? 12? 맞죠? 그래서 며칠 둘이 같이 하면 며칠이 걸린다는 거야? 12일이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어. 12일. 자, 여기까지 해서 쉬었다가
써줘요.